이래서 지난 며칠 전부터 계속 한덕수 탄핵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덕수는 오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완규는 내란 혐의자로 임기 도중에 체포될 수도 있는 사람을 헌재로 정신나간 짓입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고 국힘은 왜 난리를 친 것인가?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나중에 국힘 정당 해산을 막으려는 시도로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저런 짓을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위법적인 짓을 한다는 것이라 더는 봐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선도 문제입니다. 저렇게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떡수가 대선을 공정하게 진행할 리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빠르면 오늘 안으로 저들에 대한 참교육과 관련한 당론 채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국회의장이 키를 갖고 있는데 우원식이 요즘 사태로 인해 삐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또한 마은혁 재판관 부분처럼 우원식이 바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거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삐돌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덕수와 최상목 탄핵을 막은 게 국회의장이란 썰까지 돌고 있습니다. 정말 환장할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개헌에 대한 분석으로 화제가 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리며 뒤에서는 윤석열 퇴거일 단독 보도 보고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개헌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특히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매우 깊게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거랑 별개로 8년 전하고 상황을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때도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랑 민주당 지도부가 잘 합심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고 거의 곧바로 3월 10일에 탄핵 판결이 나오고 한 11일, 12일 그때쯤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국회의장들은 거의 본인의 마지막 사명쯤으로 생각하는 사안이에요. 개헌 자체가 80년 헌법의 어떤 그 소명을 다했다라는 인식을 다들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행보일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집권을 하면 지금이야 다 이제 개헌 약속하죠.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집권하고 나서 하자라고 하고 아마 후보들끼리 합의도 될 겁니다. 집권하고 나면 하자. 왜냐면 2017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느냐? 안 합니다. 왜냐면 집권 초기에는 한창 힘이 세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문재인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약속은 다 하고 시작하지만 아무도 안 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심지어 서명한 문서도 있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3년차, 4년차쯤 힘 빠질 때쯤 그때쯤 그걸 꺼내거든요. 문재인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그 패턴으로 갈 거라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건데 다만 다른 제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할 말이 그거밖에는 없을 거라 아마 또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기한을 가느냐 8년 전에 생각해보면 한 보름 갑니다. 왜냐면 그 뒤에는 이제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할 정신이 없어요. 한 일주일이면 다 사그라드는 불꽃인데 떠들라고 하셔라.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도를 바꿔가지고 뭔가가 급격하게 변화될 거라는 믿음을 포기한 지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총선 시스템 바꾼다고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뭐니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그냥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만 마치 그게 상수인 것처럼 고정이 됐는데 심지어 2번 총선을 치르고 나니까 저는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유권자 집단이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적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2번 거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중소정당, 작은 정당들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총선 연대가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위성정당이라고 그냥 깎아내리는 데만 열중하고 국민의힘 자기네들이 유리할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기본소득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총선을 계기로 잠깐 얻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의석도 받아. 근데 그거를 그 연합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자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맞춰보는 과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 혼란도 있고 민주당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의석 뺏긴다는 억울함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전 지나고 보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 제도라는 게 꼭 이거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고 그 뒤로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게 다 유권자나 정치인들이 다 적응하는 과정인 거라서 우리 정치 시스템은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우리 정치 문화 안에 있는 거라 그거 자체가 옳다 그르다 혹은 뭐 이걸 이렇게 바꾸면 확 바뀌어가지고 유권자들이 이제부터는 진보 정당에도 투표하고 뭐 결선 투표제 하면 뭐가 이렇게 되고 과연 그럴까?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바꿔야 되냐? 바꾸는 김에 손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있지. 차별금지법 관련된 어떤 부분을 헌법에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막 절대적인 목표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중인제 같은 데에 저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냐면 5년 단임을 해도 계엄을 하는 놈은 해요. 5년 단임을 해도 그냥 거부권 다 행사하면서 사실상 독재로 가고 싶어하는 놈들 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 만약에 4년 중임제였으면 그리고 그게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으면 그게 선거 관리가 중간에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게 단순히 제도를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권력구조 개편 같은 이제 굵직한 이슈들 그리고 양측의 뭐 양 정당 간의 이견이 크고 혹은 국민들한테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사안들은 대선 이후로 넘겨서 그 다음에 뭐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뭐 내년 지방선거 때 그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면 이미 합의돼서 양측이 이견이 없다고 서로 이야기한 것. 예를 들면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대통령이 계엄을 함부로 선포할 수 없게 한다. 이건 이제 이번 내란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일부 개헌하는 내용 정도는 선거법 개정과 함께 추진을 해가지고 이번 대선 때 할 수도 있다. 근데 나머지 것들 은 2달짜리 대선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겨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 전문에 넣는 거, 계엄 요건 강화하는 거를 왜 그거 정도는 개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쟤네가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건 던지는 겁니다. 네, 개헌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고 이 두 창의를 처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빨대가 좋은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니 아크로비스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가 주상복합 아파트여서 경호에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나 취임 당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한남동 관저 수리 등으로 인해 취임 이후에도 아크로비스타에 6개월가량 머물며 출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강아지 등 키우는 반려동물이 늘어난 것이 아크로비스타에 지내기 더 어려운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아크로비스타로 옮긴 뒤 이후 좀 더 한적한 곳으로 다시 이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경우에는 대개 20-30명의 인원이 투입되며 최대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태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끝까지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윤석열의 끝은 가면 갈수록 더 비참해질 것이고 그가 비참해지는 만큼 국힘은 더 크게 망가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들의 절규를 지켜보는 날이 다가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